우리가 범죄자 이재명, 범죄 혐의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높은 이재명을 향해 정당한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분노를 참기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2025년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바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밝히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보수란 잘못된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보통 사람,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법 기술자들이 고위층의 만연한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힘있고 교묘한 이들이 법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심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려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무위원들의 집단적 휴대폰 교체 사태와 그 진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능사가 아님을 이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목하에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화 이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즉각적인 반발로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사건은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입니다. 이 계엄 사태 직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거의 동시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는 총극이나 다름없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입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고장났다는 이유로 교체했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프리미엄 제품이 6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수리도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요? 아니 이런 허무맹랑한 변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눈치챌 수 있는 수준의 형태입니다. 최강욱 전 장관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가 6개월 만에 고장났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AS 센터 방문 기록이나 수리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장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위증 시도를 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사건의 또 다른 심각한 측면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 훼손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기기가 6개월 만에 작동 불능이 된다고요? 물론 그런 일은 1도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허위 주장이 국제적으로 만약에 퍼진다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표 기업의 이미지까지 깎아먹는 아주 질 나쁜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은 그저 자신들의 증거인멸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법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봅시다. 공직자의 증거인멸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헌정 질서를 위협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라면 그 심각성은 몇 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바로 법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법 기술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최고의 법률 자문을 받으며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신들의 죄를 교묘히 숨기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그저 법적 증거인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보수 진영의 일원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범죄자 이재명, 범죄 혐의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높은 이재명을 향해 정당한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보수 진영이 비판받을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다면 우리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알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나타나는 바로미터는 바로 중도의 표심, 중도의 지지율인데 현재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 건 현실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보수 진영이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휴대폰 교체 사태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는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인멸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국가의 중요한, 그것도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니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권력자들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삼성이라는 국가대표 브랜드까지 훼손하며 치졸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정치적 편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곪은 상처는 짜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는 이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권력자들의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는 정의와 방패와 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가 용납되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을 팔아서라도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이고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